심사 오병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준비되신 분들을 들어와서 수업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 뭐 카메라 준비되신 분들은 카메라도 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뭐 신문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세상에서 가장 쉽게 신문사 하는 법, 이게 뭐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신문사를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신문을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거기에는 뭐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쉽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2시간이라는 사실 짧은 시간이죠. 2시간 정도에 이런 신문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신문사를 되게 쉽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신문사는 단지 어, 돈 버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법도 신문사의 수익 모델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상징적으로 저희가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희가 뭐 여기서 거대한 경제 일간지 뭐 대형 신문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여기서는 작은 규모의 지역 신문이라든지 전문 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을 여러분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직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지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렇게 편안하게 신문사 만드는 법, 그리고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 그리고 신문사를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수익 모델이 필요할 것인데, 그 신문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창업경영심사 제가 오병묵이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창업경영심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신문사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 제가 신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창간한 게 2005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째 창업경영신문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신문사 중에는 가장 오래된 신문사로, 적어도 등록일 기준으로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볼 수도 있어서, 저희가 2005년 8월 등록이 된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만 19년, 20년째 접어들어서 내년 저희 창간 20주년을 좀 멋지게 보내려고 나름 여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근데 사실 2005년도에 창업경영신문을 만들고 나니 제가 좀 더 욕심이 생겼던지 2008년도에 또 하나의 신문을 만드는데요. 그때 2008년도에 만든 신문이 국세일보라고 하는 세금 전문지입니다. 다만 이제 국세일보는 저희가 사실은 그 전부터 세금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창업경심을 만들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던지 국세일보라고 하는 세금 전문 인터넷 신문을 만들었고, 지금도 역시 운영하고 있죠. 그게 한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경심은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따 소개 잠깐이라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냐면, 총 16개의 창업신문을 추가로 창간을 했어요. 창업신문을 추가로 16개를 동시에 창간을 했고, 그래서 창업경영신문까지 따지면 총 17개의 창업신문이 각 지역을 맡으면서 동시에 운영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그 지역들을 맡아줄 분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뭐 설명회도 하고 있고, 계속 오늘도 계속 오전에는 면담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어찌 보면 신문사도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 저도 한 20년 만에 신문사를 시작한 지 한 20년 만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사실 창업신문사를 17개가 동시에 하나처럼 운영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험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근 20개가 좀 넘는 신문을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아, 정말 신문사를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문사 운영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옛날로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 과거로 좀 돌아가면 예전에는 제가 국비지원 창업교육으로도 신문사 창업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당시는 소상공인진흥원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국비지원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신문사 창업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지역에서 지역신문을 또 창업하신 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관여를 해봤었고 또 지역 경제신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실험적인 모델이었는데요. 지역신문들이 보통은 경제지를 내세우진 않는데 저희는 경제지를 내세운 지역신문들을 그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저희가 그냥 실험적으로 해서 운영했던 게 용산 경제신문, 뭐 은평 경제신문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신문을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하는 그런 신문사가 아니라 뭔가 좀 독특한 방식의 신문사들을 운영해 보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을 했던 회사이고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그런 다양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이런 재미난 교육도 하게 되고 또 재미난 모델들도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가 또 한 가지 신경 쓰고 있는 게 마을신문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마을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겠지만 저희가 읍면 동단위의 마을 신문들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국에 사실 마을 신문을 다 만들면 한 3천 개 이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죠. 그런 마을 신문 육성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을 신문 육성 프로젝트는 별도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야말로 작은 신문사를 어떻게 쉽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신문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근데 독특하게도 지금이야 뭐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제가 기자 경력이 없다, 뭐 신문사 경력이 없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 2005년도겠죠. 그때까지 저는 기자로 활동해 본 적도 없고 신문사에서 근무해 본 적도 없었고 단지 이제 언론과 유일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연이라면 그 당시 뭐 그 한 컴퓨터 잡지사에 제가 인터넷 팀장을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언론사 경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기자 경력도 없고 신문사 근무 경력도 없는 분들이 신문사를 한번 하고 싶다면 아, 제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소개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2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문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신문. 그렇죠? 여러분, 지역신문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역 신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지역에 도대체 어떤 신문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적어도 시군구 단위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어느 동네에 살든 그 시군구 단위의 지역 신문이 뭐 적게는 서너 개에서부터 많게는 다섯 대여섯 개까지도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역 신문들이 많은데 그 지역 신문이 대표적인 작은 신문사에 해당될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뭐 마을 신문은 이제 그야말로 가장 작은 신문이 되겠죠. 마을 신문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창업경영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고
아까 뭐 국세일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신문을 보통은 전문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문 신문도 뭐 물론 전문 신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작은 신문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문 신문들도 작은 신문사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규모가 꽤 큰 전문 신문도 있겠지만 뭐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심지어는 대여섯 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전문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은 신문사의 영역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신문은 뭐 업종별 신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 신문을 운영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 작은 신문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한쪽에 딱 포인트를 맞춘다기보다는 이런 작은 신문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교육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차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제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심지어 이런 신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에 띄워놓은 게 제목은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이렇게 모양이 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제가 뭐 지역신문이다, 마을신문이다, 전문신문이다 이렇게 작은 신문사의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교육기관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인터넷 신문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인터넷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교육을 꾸준히 진행시키면서 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터넷 신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또 인터넷 신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교육기관처럼 되어 있는 이런 이름도 인터넷 신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사이트를 일단 한번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은 신문사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내가 이거를 인터넷 신문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종류의 작은 신문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지어 교육기관 이름을 내건 인터넷 신문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은 역시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업교육 신문이니까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을 평소에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아예 별도의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작은 신문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신문사는 만들기는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신문사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신문사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신문사를 운영한다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신문사를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만드는 건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거 몇 가지만 실천을 하면 신문사를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를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신문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문사를 운영하는 게 어려운 것인데요. 신문사를 운영한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언론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꽤 신문사들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냥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돈을 못 벌면 큰 신문사들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신문을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만한 신문사들도 주인들이 몇 번 바뀐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문사를 운영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보통은 신문사는 광고를 가지고 소위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처럼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사회에서는 신문사들이 사실 자체적인 수익 모델만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문사를 제가 만드는 건 무척 쉽다고 얘기했지만 신문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창업경영신문 제가 만든 창업경영신문이 20년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제가 만든 국세일보가 17년째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어떤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게 가능했던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뭐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어떤 용기도 좀 생길 거고 신문사를 도전해 보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만든 지가 20년이나 됐는데 20년 만에 어찌 보면 비즈니스 모델로는 좀 독특하게 총 17개의 창업신문을 하나처럼 운영하는 그런 지역 단위를 맡아서 운영되는 그 창업신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실 그 신문들을 각각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처럼 운영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어찌 보면 저도 20년이나 시행착오를 하면서 결국 만들어 온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나가 완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문사 운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작은 신문사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신문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방법론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트워크 언론사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신문을 만들어서 혼자서 운영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킹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실 신문사가 아니어도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없이 들었을 텐데요. 사업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신문사도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펼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신문사 같지 않은데 겉보기에는 어떤 교육기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 교육기관처럼 되어 있는 이름도 신문사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특정한 신문 하나를 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취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아마 한 10분 정도만 더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 인터넷 신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그 보여드리면서 그 신문사를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어떤 성격의 신문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고 있고 경쟁력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고 또 신문사로서의 어떤 공적인 기능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집중해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신문사가 운영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떤 신문을 만들면 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도 네, 그런 신문을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문사 운영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 10분 정도만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신문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오늘 신문사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신문사 뭐 만드는 것,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그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 10분만 제가 여기다 시간을 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진짜 신문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질문하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신문사를 하려면 뭔가 인허가 조건처럼 뭔가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기자를 뽑으려면 기자들은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나 기자를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문사는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사는 아무나 만들 수 있고요. 과정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 아까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격증도 전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이 없어요. 신문사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신문사는 누구나,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여기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과자, 이분들은 안 되지만 전과가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요건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문사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등록제도라는 겁니다. 등록제로. 여러분, 등록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신문사도 똑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문사를 하고 싶으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보통 시청이나 도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인터넷 신문을 하려면 서울시청에다 등록을 합니다. 뭐 경기도에서 인터넷 신문을 하려면 경기도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근데 뭐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편 접수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종이 뭐 잡지사 같은 걸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시군구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신문사를 운영하는 건 가능하다. 만드는 건 가능하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건이 딱 두 가지거든요. 도메인을 확보했는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쇼핑몰만 만들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인터넷 쇼핑몰 만들려면 도메인 있어야 되겠죠?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하려면 소위 등록 요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메인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구축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여러분, 인터넷 신문은 누구나 등록을 받아줍니다. 등록을 안 받아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신문사들이 모든 기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신문사에서 하루에 기사를 10개를 쓴다고 할 때 10개 모두를 자기들이 직접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다른 신문사에서 기사를 사다가 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 같으면 규정이 있는데, 그 신문사에서 등록하는 기사의 30%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정은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규정조차도 까다롭게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10개의 기사를 쓸 거라면 그 10개의 기사 중에 7개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기사를 예를 들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가져다가 쓰면 된다고요. 사다가 쓰든 제휴를 통해서 가져다 쓰든 이렇게 쓰면 되고, 7개는 그렇게 올리는 거고, 다만 10개 중에 3개의 기사는 직접 쓴 기사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원칙을 얼마나 까다롭게 모니터링 할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요건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터넷 신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문 기사를 사다가 올리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뉴스 통신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뉴스 통신사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뭐 이런 신문사들이거든요. 이런 신문들은 원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신문사들에게 기사를 팔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는 연합뉴스에서 만든 뉴스들을 다른 신문사들이 돈 주고 가져다 쓴다고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도 국세일보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에다가 저희가 매월 몇십만 원씩 돈을 주고 연합뉴스 기사를 쓰기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저희 신문에 싣습니다. 마치 우리가 쓴 기사처럼 게재를 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7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신문사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자, 이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신문사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이제 궁금점이 생길 수 있고, 신문사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면 힘들 테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문사들이 홈페이지도 대부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큰 신문사들이야 자체적으로 구축하겠지만 작은 신문사들은요, 대부분 그 다른 회사에 어찌 보면 시스템을 빌려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월 몇십만 원 정도를 내고 그 신문사 홈페이지를 빌려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이 쓴 기사를 올려가지고 신문사를 운영합니다. 인터넷 신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와 손을 잡고 신문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홈페이지는 저희가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가 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빌려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대부분의 작은 신문사들은 그렇게 패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 신문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를 직접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전혀 가질 필요 없다. 떨쳐버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자 경력이 필요합니까? 언론사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05년도에 창업경영신문을 창간할 때 저는 기자 경력도 전혀 없었고 신문사 근무 경력도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신문사를 만들어서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자 경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언론사 근무 경력이 있든 없든 신문사 만드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다만 아무래도요, 신문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조금은 유리할 거는 당연한 거고, 특히나 오히려 여러분,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분들보다 신문사에서 광고 영업을 해봤던 분들이 오히려 신문사를 더 잘 운영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요. 당연히 신문사 근무 경력이라고 하면 기자로 활동해 본 경력이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사실 기자로 활동했던 분들은 오히려 신문사를 만들면 잘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문사에서 차라리 광고 영업을 했던 분들이 신문사를 만들면 훨씬 잘 운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문 사업의 그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사도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사를 열심히 쓰기만 한다고 해서 신문사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일단 역시 기자 경력, 신문사 경력, 근무 경력 전혀 필요 없다. 오히려 제가 어떤 사람이 신문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영업력이 훌륭한 사람,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문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영업력이 없으면 취재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영업력이 없으면 기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응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력이 있는 사람이 기자 활동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통 저는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신문사 경력이나 기자 경력보다는 그런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 버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사는 돈을 어떻게 법니까? 일반적으로는 광고로 버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 신문사는 광고로 돈을 번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돼버렸냐면 광고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네이버나 구글도 광고하죠. 뭐 구글 매출의 뭐 90몇 프로가 광고 수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신문사들이 이제 광고 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광고에 의존하는 신문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광고에 의존하는 신문을 만들면 오래 못 간다. 그러려면 오래가는 신문을 만들려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도대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소위 지속 가능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따가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런 신문이 이렇게 이런 방법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구나. 신문사가 어떻게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돈을 벌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분만 얘기하겠다고 그랬죠? 신문사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걸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수익 모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신문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수익 모델에 대해서 눈이 띄어야 됩니다. 절대로 광고에 의존하는 신문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신문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요. 작은 신문사를 혼자서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신문사들과 연대하는 모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가도 네트워킹이 중요한 것처럼 신문사도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그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개의 창업신문사가 마치 하나처럼 운영되는 것인데요. 이런 뭐 네트워킹이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거고 다양한 네트워킹 방법이 있을 텐데 결국 작은 신문사는 연대하지 못하면 네트워킹하지 못하면 결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네트워킹의 포인트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 작은 신문사는 보통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운영이 됩니다. 소위 커뮤니티 저널리즘, 작은 신문사를 제가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커뮤니티 저널리즘. 여러분 커뮤니티 저널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 신문이나 마을 신문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신문들, 창업 신문이나 국세일보나 뭐 이런 것처럼 또는 뭐 외식업 신문이나 예를 들면 미용업 신문이나 건설업 신문이나 이런 업종별 신문도 보통은 커뮤니티 저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잡을 거 작은 신문사는 보통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일종의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신문사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경력,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지금부터는요. 아예 저도 오늘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래도 실제 돌아가는 신문을 하나 딱 보여드리고 그 신문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집중해부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집중해부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지금부터 근 1시간 이상은 특정 신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신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집중해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작은 신문사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지역 신문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신문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쉽게 와닿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띄웠는데요. 이건요, 여러분, 사실 발표 자료는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제목으로
시흥산업신문 운영계획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에 맞춰져서 제가 이거 이전에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자료인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 이따가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7페이지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네, 뭐 사업계획에서부터 시흥 산업신문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여기 뭐 성공전략이나 운영 매뉴얼까지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여러분이 원하면 일단 이 자료는 드릴 겁니다. 모두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신청해 달라고 제가 요 말씀을 드릴 거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해 보게 될 신문은 시흥산업신문입니다. 시흥산업신문이라는 어찌 보면 지역신문이면서 경제지입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에서는 유일한 경제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아 이렇게 작은 신문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건데 여러분 이 신문은요 한 두세 명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맘만 먹으면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 때 한 두세 명 정도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익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예, 이런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집중해부 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까 뭐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따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에게 직접 시흥산업신문을 띄워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신문은 시흥산업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흥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신문이고 산업신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경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메뉴만 잠깐 보시면 지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창업, 경영, 세금, 플러스 그리고 뭐 창업 마켓, 로컬 마켓, 이용 안내, 회사 소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뉴스들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창업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해 보면 창업에 대한 기사들이 오늘 11월 28일자 이렇게 기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세금도 한번 눌러볼까요? 세금을 한번 눌러보면 역시 11월 28일자 오늘 기사 아파트 공동명의 세금 단계별로 알아보기 뭐 이런 어제 올라간 기사 올해 매출액이 적은데 기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기사들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기사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시흥산업신문이라는 지역신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신문을 집중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은 이 정도까지 보고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문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작은 신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 하면 뭐 예를 들면 시도 단위의 신문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가면 부산 지역신문이 있을 수 있고요. 광주에 가면 광주 지역신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시도 단위의 지역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더 작은 단위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뭐 시흥시 관련 지역신문 안산시 관련 지역신문 성남시 관련 지역신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은 신문사의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흥에 관련된 지역신문을 집중 해보여드리겠다. 여러분 이 시흥산업신문의 컨셉은요 기본적으로 시흥시에서는 유일한 경제신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흥시에서는 유일한 경제신문이다. 두 번째 컨셉은 사실 경제지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시흥 창업신문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흥 창업신문에 대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시흥 경제신문으로서의 기능도 저희가 꽤 강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흥 경제신문이라고 하지 않고 시흥 산업신문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여러분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왠지 경제하면 좀 커 보이고
지역산업 육성은 뭐 지역에 가면 항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시흥 산업신문의 컨셉은 시흥 창업신문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시흥 경제신문도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흥시에서는 유일한 경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 신문 요건 얘기했죠? 등록 요건, 도메인과 신문,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만 구축을 하면 등록을 당연히 받아줍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인터넷만 가지고 운영되면 종이신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종이신문을 평소에는 찍지 않습니다. 원칙이. 여러분 종이신문을 계속 찍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신문을 발행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신문을 배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찍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나 작은 신문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이신문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특집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산업신문 특집호를 저희가 한 번씩 만들 수 있는데 그 신문은 소위 배포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겠고 뭐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야 되겠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인터넷 신문만 딱 만들어서 검색해서 들어오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집호라는 이름으로 시흥산업신문 종이신문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도 보내주고 기업들에게도 보내주고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에서 배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략적으로 특집호라고 하는 개념으로 뭐 1년에 3번만 찍겠다, 4번만 찍겠다 또는 6번만 찍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표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신문사가 인터넷 신문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치고 신문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게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서 물건을 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인터넷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래픽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문자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인터넷 신문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그냥 누군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용도로 끝날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일 건데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방문을 유도하는 우리를 알리는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서도 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강력한 협력 관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흥산업신문을 지금 집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흥산업신문은 기본적으로 경기 창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는 시흥산업신문이 운영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경기창업신문과 손을 잡고 사실상 많은 것들을 함께 합니다. 기사도 함께 쓰고 수익도 함께 창출하고 교육도 함께 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흥산업신문은 경기창업신문이라고 하는 창업지와 사실 강력하게 연대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경기창업신문은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운영하는 신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시흥산업신문은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유기적으로 연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찌 보면 신문사끼리도 파트너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흥산업신문을 운영하려면 경기창업신문 또는 더 위로 올라가서 창업경영신문 또는 국세일보 이런 신문들과 강력하게 연대되어 있다, 네트워킹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마을신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시흥산업신문은 시흥산업신문이 주도적으로 시흥 지역에 마을신문들을 만들어서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 뭐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개가 넘는 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동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동사무소가 있는 동을 얘기합니다. 보통 행정동을 얘기하는데
시흥시에 수십 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그 동별로 마을 신문들을 만들어서 또 시흥산업신문과 손을 잡고 연대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시흥산업신문이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넓게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창업신문과 강력하게 연대되어 있고 또 더 적은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가서 동단위의 마을신문들과도 강력하게 연대하는 그런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신문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시흥산업신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할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기사는 얼마나 자주 써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는 목표입니다. 기사를 하루에 하나 정도만 열심히 쓰자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사를 하루에 하나밖에 안 쓰는데 신문사가 운영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기사를 하나씩만 쓰는데 신문사가 운영이 되지? 여러분, 나머지 기사는 다른 데서 기사를 사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흥산업신문에서 직접 쓰는 기사는 하루에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 기사는 다른 신문사에서 기사를 사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신문은 하루에 예를 들면 뭐 서너 건에서부터 대여섯 건도 기사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서너 건에서 대여섯 건 이상의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신문사로서 돌아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중에 시흥산업신문이 직접 기사를 써야 되는 건 하루에 한 개, 뭐 많으면 두 개, 바쁠 때는 한 개도 못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네, 시흥산업신문을 전혀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신문사가 과연 운영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대신에 저희는 전문 기자 제도를 운영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목표로 둡니다. 어떤 목표냐면 시흥산업신문에 여러 명의 전문 기자들을 확보해라. 여러분, 전문 기자는 그냥 시민 기자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오마이뉴스 같은데 시민 기자 중심으로 운영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운영한다고 하면 혼자서만 운영할 게 아니라 몇 명, 한두 명이서 우리끼리만 운영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시흥 시민들이 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기사를 쓰고 기사를 올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목표를 굳이 정한다면 시흥산업신문의 전문 기자를 한 100명쯤 만들면 여러분 좀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시흥산업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시흥 시민들 100명 정도가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함께 시흥시의 발전을 시흥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그러면 뭔가 좀 근사해 보이고 영향력도 좀 더 있어 보일 거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강하게 하지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수익 모델이 탄생되기도 합니다. 전문 기자 100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익 모델이 탄생이 되고 이 수익 모델이 시흥신문, 시흥산업신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찌 보면 좋은 제도는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시민기자 제도. 그죠? 그렇지만 실제 직접 쓰는 기사는 하루에 하나 정도만 기사를 써도 신문사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시흥산업신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강조했죠? 나 홀로 운영하는 신문사. 아까 제가 두세 명이서 운영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했지만 그 두세 명이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우리끼리만 신문사를 운영하자. 이게 아니라 열어놔야 돼요. 철저하게 네트워킹. 경기창업신문하고도 네트워킹을 하고 창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하고도 네트워킹을 하고 심지어 시흥시에 있는 다른 마을 신문들하고도 네트워킹하고 심지어는 시흥산업신문이니까 안산에 있는 지역신문하고도 네트워킹하고 안성에 있는 네트워킹 그 신문 지역신문하고도 네트워킹하고 인천에 있는 지역신문하고도 네트워킹해서 이렇게 네트워킹 기능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그런 시흥산업신문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신문사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여러분 나홀로 신문사 운영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네트워킹을 정말 잘하는 시흥산업신문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카테고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냥 홈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흥산업신문에는 어떤 뉴스 카테고리가 있는가? 여러분 보면 지역 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여러분 이 지역 뉴스는 네, 당연히 시흥시와 관련된 뉴스들. 시흥산업신문의 주요 독자는 시흥 시민일 테니까 시흥과 관련된 뉴스들은 시흥 지역 코너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는 그러면 경제적인 것만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시흥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거나 시흥시에서 무슨 뭐 갯골 축제를 한다거나 시흥시 월곶동에서 월곶포구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뉴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시흥과 관련된 지역 뉴스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뉴스를 게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흥 산업신문 경제지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시흥 산업신문이고 경제지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스포츠 관련된 뉴스를 여기다 올리면 안 되나요? 건강과 관련된 기사를 올리면 안 되나요? 문화와 관련된 기사를 올리면 안 되나요?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올리면 안 되나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경제지라고 해서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흥에 있는 명소, 시흥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 이런 것들도 기사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디에 올려야 되느냐? 바로 플러스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에 그렇게 다양한 경제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올릴 수 있게 해서 실제로 다양한 읽을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 나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띄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 카테고리이고 창업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여러분 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업 마켓을 여기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뭐 창업 설명회를 소개한다든지 창업 아이템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당장 어디 창업할 기회가 또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창업 마켓이라고 하는 코너 또는 내가 창업을 하려면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점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창업 마켓에 전부 다 소개가 되고요. 여러분 로컬 마켓은 뭐냐면 여러분 메뉴 한번 보시겠어요? 정기구독, 공동구매, 통신판매, 재능거래. 여기에 지금 아직 저희가 넣지 않은 중고매매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메뉴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시흥산업신문이라고 한다면 시흥시에서 누군가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정기구독에 대해서 그 상품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공동구매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통신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재능거래 예를 들면 누군가가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고객을 만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요즘 여러분 뭐 당근마켓처럼 중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중고 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흥산업신문에 담을 수 있게 해서 예를 들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이제 시흥산업신문을 이용하는 이용 안내라고 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 소개에 보면 시흥산업신문도 소개가 돼 있지만 창업경영신문도 소개가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서비스를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흥산업신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흥산업신문을 직접 운영한다면 이런 정도의 뉴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기사를 전부 다 쓰려면 하루에 한 개만 기사를 써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죠. 하루에 기사를 한 개만 쓰면 지역 뉴스를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신문사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사를 하루에 한두 개를 쓰더라도 나머지 기사들은 다른 데서 돈 주고 사오든 아니면 컨텐츠 제휴를 맺든 이렇게 해서 기사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 창업 뉴스나 경영 뉴스, 세금 뉴스들이 주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운영하는 창업경영신문과 국세일보가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 창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 기사를 저희가 시흥산업신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사를. 저희가 기사를 제공해주면 시흥산업신문에서는 기사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에서도 세금에 대한 기사를 직접 쓰려면 세금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기자로 뽑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국세일보가 어차피 세금에 대한 기사를 매일매일 쓰니까 그 기사를 저희가 시흥산업신문에 공급해 드리면 시흥산업신문은 세금에 대한 기사는 직접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문에 그 기사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업이나 경영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창업자를 도와주겠다라고 창업 지원 제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굳이 시흥산업신문에서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가? 어차피 창업경영신문에서 또는 경기창업신문에서 취재를 할 건데, 그죠? 그러면 굳이 시흥산업신문에서는 그런 취재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시흥산업신문은 철저하게 시흥시와 관련된 취재에 집중을 해서 어찌 보면 전문화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저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사를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여러 신문사들이 함께 공유해주면 훨씬 생산성이 높은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통신사건 뉴스를 사오는 방법도 있어요. 연합뉴스나 뉴시스라고 하는 통신사의 뉴스를 돈 주고 사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기사를 돈 주고 사오려면 그런 건 몇만 원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1, 2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건 최소한 몇십만 원 단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통신사 거를 사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괜찮아지면 그때 옵션으로 생각하시고 당분간은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뉴스들 또는 같은 지역 신문들끼리 기사를 공유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사 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 이 시흥산업신문을 여러분이 운영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시흥시와 관련된 뉴스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 바쁘지 않을 때는 2개 써도 되겠죠. 바쁠 때는 예, 뭐 못 쓰고 지나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최대의 장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하루에 기사를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사를 쉽게 쓸 수 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사를 쉽게 쓸 수 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기사를 엄청 쉽게 쓸 수 있고요. 그건 돈 안 들어갑니까? 네. 돈이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설령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도 돈을 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얼마 내고 있냐면, 한 달에 20불. 그러니까 뭐 2만 몇천 원 정도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물론 그것도 아까우면 돈을 안 내고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싶다면, 한 20불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죠? 한 달에 20불 정도? 이건 저희한테 내는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저기 오픈 AI에다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쉽게 쓸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기사 쓰는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완벽하게 다 커버해 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기사를 쉽게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이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쓰는 거 제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좋은 기사를 하루에 한두 개씩 꼬박꼬박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흥 산업신문을 맡게 된다면 시흥과 관련된 취재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사를 한두 명이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저희는 두세 명 정도가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한두 명이서도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신문이에요. 시흥산업신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흥산업신문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구조의 신문사입니다.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시흥산업신문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요. 네. 그렇게 어찌 보면 아주 저비용 구조로 여러분 인건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신문입니다.
심지어는 겸업을 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특성 있는 신문, 제가 작은 신문을 되게 쉽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분야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시흥산업신문의 관심 분야는 당연히 시흥 지역의 산업입니다. 그죠? 시흥 지역의 산업입니다. 창업, 자영업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분, 지역 경제에서 창업이나 자영업을 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창업, 자영업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프랜차이즈. 여러분, 프랜차이즈는요, 나중에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프랜차이즈는 지역 경제와 아주 긴밀한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흥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시흥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전국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외식업입니다. 여러분, 요즘 케이푸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식업은요, 아까 뭐 자영업에 물론 외식업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외식업을 왜 별도로 얘기하냐면, 외식업에서도 할 일이 정말로 많거든요. 외식업에서도 정말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역 맛집만 제대로 소개를 해도 시흥산업신문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맛집들은 뭐 예를 들면 블로거들한테만, 인플루언서들한테만 넘길 건가? 아닙니다. 시흥산업신문이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발굴하고 그 맛집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 맛집들의 더 큰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흥산업신문이 만들어주면 할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또 하나 관심 갖는 영역은 임대사업 분야입니다. 임대사업. 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 건물이 왜 공실이 많을까? 저 건물의 공실을 줄이려면, 저 건물이 하나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저 건물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역에 어떤 건물 하나가 만들었는데,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그 건물이 텅 비어서 거의,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뭐 그 유령이 나올 정도의 그런 그 활성화되지 못한 건물이 있다.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하면 다시 활성화시킬 건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저희는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관심.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서해안 쪽에 관광 벨트를 강조하는 게 있을 거고요. 안산 같으면 공단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공단의 활성화라는 게 중요한 어떤 특화 산업이 있을 테고요. 여러분, 지역으로 가면 뭐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전국에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특화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별 특화 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또 공통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교육. 여러분, 신문사들은요,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직접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기관들을 도와서 마케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고요. 실제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관심이 있고요. 심지어는 강사들을 육성하는 거에도 저희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강의하고 해보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강사로 뛰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시흥산업신문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육 마케팅. 여러분, 교육기관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교육기관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요즘 대학들도요, 학생들을 모집을 못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저희 창업경위신문에도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느 대학의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를 별도로 광고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시흥산업신문이 도와줄 수 있는 교육생 모집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시흥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요리학원도 있을 거고, 직업훈련원도 있을 거고, 평생교육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교육기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마케팅 기능도 저희 시흥산업신문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마켓과 로컬마켓은 아까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홈페이지에서 창업마켓,
상업자들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점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기능. 그다음에 로컬 마켓이라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공동 구매도 기획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정기 구독 경제라고 하죠. 이런 정기 구독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통신 판매,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 만들어진 어떤 떡을 전국에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거고요. 또는 시흥시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쓰기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글쓰기 능력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글쓰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책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대피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대피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홍보할 거냐? 저희는 재능 거래를 통해서 홍보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자. 이런 것들이 시흥산업신문의 어찌 보면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이 왜 운영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시흥산업신문들은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럼 시흥산업신문은 어떤 곳을 취재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운영한다면 어떤 곳들을 취재해야 되는가? 첫 번째, 관공서. 시흥시청은 말할 것도 없죠. 때로는 시흥세무서를 취재해야 될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런 곳. 또는 시흥시 의회 취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흥시에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또는 시흥시에는 협회 단체들이 있어요. 뭐 음식점 중앙회의 시흥시 지부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협회의 시흥시 지부도 있을 것이고요. 축구협회에 시흥시 지부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협회 단체들,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곳들도 취재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가맹본부들, 시흥시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시흥시에 있는 수많은 가맹점들, 시흥시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컨설턴트들, 이것도 취재 대상입니다. 저희의 취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저희 취재 대상이고요. 마을기업, 여러분 마을기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마을에 도움이 되는 뭔가 기업들을 마을기업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마을기업도 저희의 중요한 취재 대상이고요. 로컬 기업,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하고 면담하신 분도 지방에 있는 분인데 광고 디자인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광고 디자인을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광고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로컬 기업이죠. 그 로컬 기업들을 저희는 취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취재할 사람들은 넘치고 넘쳤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평생교육 얘기했었죠? 평생교육기관들, 직업훈련기관들, 그리고 요리학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들, 여러분이 취재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건물주들, 여러분 아까 제가 임대사업에도 저희가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건물주도 취재할 만한 거리들이 있어요. 건물주, 당신 건물이 왜 공실이 많으냐? 당신 건물에는 왜 저런 아이템이 들어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취재할 수 있고, 누군가가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소위 활성화시킬 거냐? 이 건물에는 어떤 것들을 입점시킬 거냐? 이런 것들도 취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회사들, 부동산 분양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의 취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지역 신문이지, 지역 신문이라고 해서 취재 대상이 줄어들지 않아요. 아주 폭넓은 취재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두세 명이 다 합니까? 어떻게 한두 명이서 다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을 다 만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만나지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신문사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누군가를 취재하는 기능을 작동을 해야 돼요. 기사는 하루에 하나를 쓰더라도 취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신문사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취재해야 될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기사를 쓴가? 제가 이거는 한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화면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화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되나? 시흥산업신문,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하게 되면 어떤 기사를 써야 되나 한번 볼까요? 시정뉴스, 시흥시청에서 발표하는 뉴스들, 의정뉴스, 시흥시 의회, 여러분 시흥에도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있고 경기도의원도 있고 시흥시 시의원들도 있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뉴스거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취재해서 기사를 써줄 수 있다. 공공기관, 예를 들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그렇죠? 이런 거. 또는 시흥시 경제진흥을 위해서 뭐 시흥시 무슨 개발공사 이런 것들이 경제 공공기관이거든요. 이런 데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공기업들, 창업 인터뷰, 그렇죠?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뉴스, 상권에 대한 뉴스, 성공 스토리, 성공 노하우,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 시흥시에 잘 나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한 달에 뭐 매출이 1억씩 나오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를 여러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흥산업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해서 창업에서 유의할 게 뭔지를 기사로 쓸 수도 있고요. 시흥산업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해서 프랜차이즈의 성공 요건이 뭔지를 인터뷰 기사로 담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 이후에 건강에 관련된 기사, 여행에 관련된 게 시흥 시민들은 주말에 어디로 여행을 가나? 시흥 시민들은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나? 시흥 시민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에 유의해야 돼요. 이런 것도 기사를 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시흥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이니까요. 문화적인 거. 여러분 시흥시에 우리나라 유일의 인공 서핑장 있는 거 아십니까? 시흥시에 유일한 인공 서핑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 서핑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인공 서핑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기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흥시와 관련된 스포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있는 어떤 초등학생이 전국 태권도 대회에 우승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시흥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동호회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 신문기사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다가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운영한다면 어떤 기사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기사를 다 쓴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하루에 두 개, 바쁠 때는 하루 건너뛸 수도 있고 이렇게 기사를 써주시면 시흥산업신문은 얼마든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시흥산업신문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펼칠 거냐?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한 5개만 보여드릴게요. 5개. 이것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는 아닌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신문이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뭐냐면 창업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 여러분 시흥시에 있는 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시흥산업신문 혼자서만 도와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 컨설턴트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교육과정으로 연결돼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시흥산업신문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두 번째 마을신문 육성 프로젝트. 이거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했죠. 시흥시에 수십 개의 행정동이 존재를 하는데 월곶동도 있고 정왕동도 있고 백우동도 있는데요. 그런 동 단위의 신문사를 만들어서 그 신문사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것도 시흥산업신문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거점 프랜차이즈 육성 프로젝트. 여러분, 시흥에서 탄생한 프랜차이즈 본사, 시흥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것을 많이 육성하면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프랜차이즈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시흥에서 만들어진 어떤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서 전국에 가맹점을 내잖아요. 전국에 만약에 가맹점을 한 4, 500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본사가 시흥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시흥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가지고 전국에 공급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슈퍼바이저들을 주로 시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거점 프랜차이즈 육성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시흥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할 건가? 저희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마을 기업 육성 프로젝트. 여러분, 오늘은 사실 마을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어렵지만 마을 기업도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마을 기업 육성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을 기업을 잘 만들면 사실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을 기업은 그냥 사회적 기업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어쨌든 마을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저희가 강조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심지어는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줘서 이분들이 어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의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여러분 시흥산업신문과 함께 하고 싶은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이 별거 아닌 신문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흥산업신문 집중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강릉에 계신 분이면 강릉과 관련된 지역신문, 예를 들면 창원에 사시는 분이면 창원과 관련된 지역신문, 예를 들면 오늘 저하고 면담했던 분이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인데 제천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안동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전주에서 지역신문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역신문을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신문을 만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로 지역신문을 하나씩만 만들어도 200개 이상의 지역신문이 탄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역신문을 여러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료교육인데요. 여러분, 신문사가 유명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료교육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료교육을 열심히 하면 신문사가 유명해집니다. 빨리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료교육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무료교육을 돈을 많이 들여서 무료교육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비용 구조라고 얘기를 해놓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신문사라고 얘기해놓고 무료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네트워킹을 또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료 교육으로 소통하라. 무슨 말이냐? 시흥 산업신문을 만들었으면 시흥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 문제는 무료 교육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장소를 빌리는 비용, 광고 홍보 비용, 강사를 여러분이 직접 강의할 게 아니면 강사한테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신문이 무료 교육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교육을 제공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무료 교육으로 소통하라고 돼 있고요. 무료 교육 활용법이라고 돼 있죠. 지역 시흥 산업신문을 이런 무료 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료 교육의 종류만도 10가지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두세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물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될 수 있는 국민기자 아카데미, 그 다음에 국세일보 부자사관학교, 인생 2막 행복사관학교. 여러분, 이건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은퇴자들, 명퇴자들,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 2막 행복사관학교. 그 이후에 유망 프랜차이즈 합동설명회, 소자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세미나,
등등등, 무한도전 창업 아카데미 등등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교육들은 전부 다 무료 교육입니다. 이 무료 교육을 시흥산업신문이 많이 하면 할수록 유명해지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장소 빌리고 강사비 주고 사람들 모으려면 돈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교육은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원격으로 100%다 진행합니다. 즉, 지역 시흥산업신문에서는 장소를 빌릴 필요도 없고 강사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흥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이 열린다라는 걸 알려주고 교육을 듣게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는 이 10가지 교육은 전부 다 100%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흥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죠. 심지어 지금 이게 시흥 산업신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목포 산업신문이라고 해도 전라남도에 있는 목포 산업신문이라고 해도 목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 10가지 교육을 100% 무료로 매월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료 교육은 왜 하느냐? 바로 무료 교육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빨리 유명해지기 위해서 무료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터넷 신문이, 지역 신문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알려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한데 보통은 엄두를 못 내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서 시흥 산업신문은 추가적인 비용 들이지 않고 그냥 홍보만 책임질 수 있으면, 시흥 시민들에게 홍보만 책임질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무료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무료 교육은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홍보 수단입니다. 무료 교육이니까 돈을 번다고 할 수는 없고 홍보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은 뭘로 버느냐? 여러분, 다시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던 제 강의 노트 열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 원격 교육이라고 돼 있죠?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여러분, 이게 교육이 10주짜리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시흥산업신문이 돈을 법니다.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이것도 10주짜리 교육이거든요. 시흥산업신문은 이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 시흥산업신문은 이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도 10주짜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들은 특성이 100% 원격 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즉, 시흥산업신문이 아니라 창원산업신문이라고 해도 이 교육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냈겠습니다. 시흥산업신문이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에 교육생을 5명을 확보를 했다. 시흥산업신문의 수입은 얼마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이 놀고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답을 한번 달아보시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이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의 교육비는 32만 원입니다. 적어도 시흥산업신문에서는 이 교육을 32만 원에 판매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교육생을 시흥산업신문에서 교육생을 5명을 모집하면 시흥산업신문의 수입은 얼마일까요?가 퀴즈입니다. 160만 원 적어주셨고 50만 원 적어주셨고 100만 원 적어주셨고, 여러분 160만 원 적어주신 분은 알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160만 원 돈 다 달라는 얘기네요. 그죠? 시흥산업신문에서, 이 교육은 시흥산업신문에서 직접 안 하거든요. 교육을 다른 데서 하거든요. 근데 5명 교육생 모집을 해서 32만 원이니까 5명 하면 160만 원인데 그게 160만 원 다 달라고 하는 거네요. 네. 현실적으로 적어주신 분은 30만 원 적어주셨어요. 그죠? 이분은 160만 원이 매출이니까 그 중에 30만 원 정도 시흥산업신문이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또 60만 원 적어주신 분도 있고.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신문의 수입은 160만 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뿐만이 아니라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흥산업신문이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을 홍보해서 교육생 모집이 되면 5명이 교육생 모집이 됐을 때 시흥산업신문에 배정되는 저희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160만 원 전액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교육생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5명까지는 10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시흥산업신문에서 교육생을 다섯 명씩만 모집을 할 수 있으면 매번 160만 원씩의 수입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는 들어가는 돈이 없죠. 광고비 정도를 여러분이 쓰려고 맘먹으면 쓰겠고요. 강사비를 여러분이 내지도 않고, 공간에 대한 비용도 내지 않고, 저희가 원격 교육을 제작하는 비용도 있을 건데, 그런 비용도 여러분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산업신문은 교육만 가지고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이렇게 세 가지만 있겠느냐?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실전 영업 전문가 양성 과정 등. 물론 여러분, 모든 교육 과정을 아까 그 기준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아까 여러분 저희가 5명까지 100%의 교육비를 다 드리는 거는 위에 세 가지.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5명까지는 100% 수수료를 다 드린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주느냐? 수수료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 드릴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교육만 가지고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시흥산업신문의 모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수익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네요. 수익 모델 1. 페이스북 광고 대행. 여러분, 페이스북 광고 대행. 페이스북 광고 대행이 도대체 뭐지? 이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는데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 광고 대행은 시흥산업신문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익 모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광고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고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신문사가 광고를 파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일기획처럼 광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입니다. 그 이후에 가맹점 매출 관리.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전부 다 저희의 고객이 됩니다. 매출 관리를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걸로 돈을 벌 겁니다. 세 번째, 음식점 매출 관리.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음식점들이 전부 다 시흥산업신문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색깔로 표시했죠. 목표 상권 프로젝트,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가기 위해서 화면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은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맹본부를 대신해서 가맹점을 모아주는 것 또는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시흥산업신문에 중요한 거냐?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산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A라고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A라는 브랜드에 부산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A라는 브랜드는 전국에 가맹점을 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못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요. 그러면 그 A라는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가맹점을 내려면 보통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광고를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 광고를 때리고 창업자가 연락이 오면 상담을 해서 가맹점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비를 부담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 회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도와줄 거냐면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을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부산에 있는 A라는 프랜차이즈도 시흥에 가맹점을 내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흥과 같은 지역은 전국에 200개도 더 있다고요. 우리나라 시군구가 200 몇십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는
시흥과 같은 도시는 전국에 수백 개가 있는 거여서 부산에 있는 A라는 프랜차이즈는 시흥이라는 도시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산업신문은 시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창업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고 창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 창업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 시흥 창업신문이 A라는 부산에 있는 A라는 브랜드의 가맹점 모집, 시흥에서의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을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 또는 목표 상권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시흥산업신문이 부산에 있는 A라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모집을 직접 도와주면 수수료는 적어도 300에서 5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맹점 하나당. 그래서 실제로 시흥산업신문이 시흥에서 열심히 프랜차이즈 마케팅만 도와줄 수 있어도, 프랜차이즈 상권 개발만 도와줄 수 있어도 시흥산업신문이 상대할 수 있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10,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10,000개가 넘거든요. 즉 시흥산업신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10,000개가 넘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시흥산업신문 입장에서는 한 달에 가맹점을 하나 정도 개설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도 300에서 500만 원은 매달 벌 수 있어요. 하나씩만 할 때. 근데 그런 브랜드가 10,000개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사업 모델이 가장 중요한 사업 모델이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방법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지금 우리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은 전략적으로 한 2, 30개 정도의 브랜드만 집중적으로 모아서 마케팅할 수 있어도 시흥의 가맹점 개설 업무를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뭐 가볍게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화면 다시 띄우겠습니다. 5번째 수익 모델, 뭐 음식점 거래소, 여러분 음식점들 사고 파는 거 보통 양도양수라고 하거든요. 음식점들을 팔고 싶은 사람, 음식점을 인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고 파는, 그쵸?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일을 하려면 인수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시흥산업신문의 또 역시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이후에도요, 여러분, 홍보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축구 교실을 홍보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건강백화점을 홍보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홈케어 센터를 홍보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디자인 센터를 홍보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교육 업체를 홍보해주면 시흥산업신문의 수익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광고를 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홍보나 마케팅을 도와줘서 고객을 늘려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을 늘려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심지어 유통까지, 그래서 정기구독이라는 방법으로, 공동구매라는 방법으로, 통신 판매라는 방법으로, 재능거래라는 방법으로, 중고 매매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영업 중개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팔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시흥산업신문이 뭔가를 팔고 싶어하는 기업들,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운영 매뉴얼도 한번 그냥 살펴보고 갈까요? 여러분, 운영 매뉴얼이 뭐죠?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건 실제 매뉴얼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제가 목차 정도를 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재해야 되겠죠? 기사 작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기사를 쓰면 엄청 쉽게 쓸 수 있다. 여러분, 10분이면 기사 하나씩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취재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흥산업신문 페이지를 운영해서 우리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SNS 마케팅 활동, 저희는 페이스북 중심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소상공인 무료 진단, 프랜차이즈 창업 검증 해서 창업자들을 도와주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가맹본부들을 열심히 만나는 것, 프랜차이즈 업무를 도와주는 것, 업무 지원, 가맹점들을 열심히 만나고 음식점들을 열심히 만나서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 공인중개사를 열심히 만나고 임대사업자들을 열심히 만나서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 마을 기업을 열심히 만나고 상권 관계자들을 열심히 만나서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 공무원도 열심히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시고 공기업도 만나시고 공공기관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맥을 탄탄하게 하는 것. 그게 시흥산업신문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소통 관리 한번 볼까요? 창업경신문 본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요. 경기창업신문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요. 소속 컨설턴트들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또 다른 마을 신문들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요. 시흥산업신문의 전문 기자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요. 시흥에 있는 다른 언론사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요. 시흥에 있는 활동가들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흥에 있는 활동가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흥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 컨설팅 프로젝트, 창업 마케팅 프로젝트, 브랜드 매니저. 여러분 브랜드 매니저는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 매니저 역할도 하게 된다.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가맹본부를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브랜드 매니저를 육성하는 사업도 하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젝트, 외식업 컨설팅 프로젝트, 임대사업자 컨설팅 프로젝트, 임차인 관리.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임차인 관리는 뭐냐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도와주는 임대관리 프로젝트, 페이스북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써놓은 게 뭐냐면 소통 매니저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 소통 매니저는 여러분 일종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을신문의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공인중개사를 위한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소속 컨설턴트들에 대한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슈퍼바이저 역할을 왜 합니까? 그 돈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면 그에 따라서 월 회비의 일부가 여러분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수익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 2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여러분 맨 처음 보여드렸던 자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시흥산업신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잠깐 소개하고 이 자료는 이따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정도 설명했던 시흥산업신문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시흥산업신문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그렇죠? 시흥산업신문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시흥산업신문의 수익 모델을 보다 구체화시켜 놓은 자료가 있고요. 광고 수익, 온라인 광고, 구독 시스템, 광고주 멤버십, 마켓플레이스, 그죠? 중고거래, 재능거래, 교육과 컨설팅, 이벤트, 네트워킹, 창업 관련 이벤트, 소상공인 네트워킹, 기타 수익, 출판, 자료 판매, 외부 프로젝트. 예를 들면 정부기관의 용역 같은 거 참가하는 거겠죠. 시흥시의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등등등 수익 모델 요약해 놓은 자료이고요. 그 다음 시흥산업신문의 운영 매뉴얼,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떤 업무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죠? 주간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월간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기사를 써야 되죠. 콘텐츠 제작 매뉴얼, 기사의 유형, 작성 절차, 그 다음에 SNS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광고 매뉴얼, 마케팅 매뉴얼,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재정,
운영관리까지. 물론 이런 건 약간의 형식적인 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위한 실천 지침, 네트워킹을 활용해야 되고 AI를 활용해야 되고 SNS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죠. 시흥산업신문의 성공 전략을 따로 요약해 놨습니다. 컨텐츠 중심의 성공 전략, 그리고 수익 모델 강화 전략으로 해서 광고 수익과 기타 광고 맞춤 패키지, 협력사 네트워킹, 이벤트,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죠? 뭐 이런 마을 모델, 마을 신문을 모델, 지역 상생 플랫폼을 육성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적어 놨고요. 그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왜냐면 여러분에게 드릴 자료니까. 적어도 여기에 지금 어떤 자료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시흥산업신문의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천 지침을 50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대표는 뭘 해야 되고 기자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50가지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역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뉴스가 될 수 있는지 한 50가지를 저희가 지역 뉴스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비록 기사는 하루에 한두 개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다양한 뉴스거리들이 시흥 산업 뉴스에는 뉴스거리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역 내 정치인들을 취재하면 이런 기사를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30여 가지를 정치인을 취재하고 쓸 수 있는 기사들을 정리해 놨고요. 여러분 여기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흥산업신문을 운영하기 위해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사 작성할 때도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기사에 초안을 써주기도 하고요. 완성품을 써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정도 해줍니다. SNS 마케팅이나 예를 들면 이런 SNS 마케팅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챗 GPT,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챗 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인공지능과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 윤리적 이슈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챗 GPT한테 시흥산업신문의 이런 사업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 사업의 매력은 얼마나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이 자료는요 챗 GPT가 시흥산업신문의 가능성에 대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흥산업신문의 성공 전략까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제시를 해줍니다. 얼마 들여서요? 네, 한 달에 한 20불 정도 들여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흥산업신문의 남은 과제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총 47페이지 자료거든요. 시흥산업신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제가 정리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정리한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지금부터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시는 분에게만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여기 들어와는 있는데 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려고 제가 이름을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여러분 이메일 같은 거 써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름만 써주세요. 어차피 여러분 연락처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름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그대로 편집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설명했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원론적으로 하기보다는 시흥산업신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문을 딱 정해서 집중해부를 여러분에게 해드렸고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신문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혼자서 운영하려면 이조차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시흥산업신문은 철저하게 경기창업신문과 연결이 되고
창업경영신문과 연결돼 있어서 하루에 기사를 한두 개만 쓰고도 훌륭하게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수익 모델을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수익 모델을 같이 공유할 겁니다. 저희가 만든 수익 모델들을 저희 혼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흥산업신문에서도 그걸 가지고 아까 여러분에게 이미 교육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흥산업신문이 경기창업신문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함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띄워놓은 신문은 바로 경기창업신문입니다. 여러분, 경기창업신문은 창업경영신문이 직접 운영하는 신문이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전국에 16개의 창업신문을 동시에 만들어서 창업신문, 창업경영신문까지 총 17개의 창업신문을 마치 하나의 신문사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을 담당하는 신문이 경기창업신문입니다. 여러분, 경기창업신문은 총 3개의 지역본부가 경기창업신문을 함께 운영합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신문 하나를 지역본부 하나를 지역본부 하나에 신문사 하나를 맡기는데 예를 들면 부산 지역본부에 부산창업신문 운영을 맡기고 대구 지역본부에 대구창업신문 운영을 맡기고 뭐 전남 창업신문은 전남 지역본부에다 맡기거든요. 이렇게 1대1로 저희가 신문을 맡기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00만 가까이 돼서 저희가 경기도에는 지역본부를 3개를 만들어서 경기창업신문은 지역본부 3개가 함께 운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경기창업신문이 아까 시흥산업신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창업신문은 독자적인 사업도 펼치겠지만 시흥산업신문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경기창업신문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부산창업신문이 있다고 하면 수영구에 수영산업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영산업신문은 부산창업신문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지역 신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별도의 지역본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창업신문을 17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할 생각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역본부들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본부 설명회는 얼마 전에 했고 그 지역본부 설명회를 하고 나서 지금 면담을 제가 오늘 오전에도 계속 면담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물론 비어 있어야 돼요. 지역이.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지역 본부 창업경영신문 지역 본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지금 채팅창에 남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름을 남기면 안 되고요. 아까 이름은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으니 이름 남기신 분들한테는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고 여러분 내가 우리 지역 예를 들어 나는 전라북도에 사는데 내가 전북 지역본부를 한번 맡아보겠다. 나는 전라남도 예를 들어서 목포에 사는데 나는 목포 지역 본부를 한번 맡아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이름을 써주세요. 지역 이름을 써주세요. 도 이름입니다. 도나 시 이름입니다. 부산이면 부산,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남이면 전남, 광주면 광주, 대전이면 대전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서 여러분 지역본부는 시도 단위예요.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혹시 지역본부에 관심 있으시면 시 도단위 지역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혹시 지역본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지역신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시흥산업신문처럼 우리 지역 예를 들어 청주에 사시는 분이 청주산업신문,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 광주산업신문,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분이 진주산업신문, 전라북도 김제에 사시는 분이 김제산업신문
이렇게 지역 신문을 한번 운영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채팅창에 그 지역 이름을 써주세요. 지금 써주신 것처럼 경기도 화성시, 그럼 화성산업신문이 되겠죠? 경기도 어디, 뭐 경상남도 무슨 어디, 이렇게 지역 이름을 써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연락드려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시흥산업신문처럼 지역 신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상담을 저희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건이 궁금할 건데요. 여러분, 조건은 저희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초기에 내는 돈 일단 한 푼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가입비나 가맹비나 이렇게 내는 돈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회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월 12만 원 정도의 회비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 비용, 시스템 운영 비용, 기사 제공 비용 전부 다 포함해서 월 12만 원만 있으면 부담하면 여러분이 신문사를 혼자서도 한두 명이서도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셋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문신문 또는 작은 창업신문,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더 작은 신문사, 마을신문사라든지 전문신문사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저희한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마을신문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로 무료 교육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을신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교육을 나중에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작은 신문사의 범주에는 전문 신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외식업 전문 신문이다. 미용업 전문 신문이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느 분야의 전문 신문이다. 이렇게 헬스클럽 전문 신문이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 신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지역 신문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지역 신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두세 명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신문, 그 전문 신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거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문 신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단 저희 쪽에 별도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문 신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신문보다는 훨씬 더 저희하고 같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신문은 별도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교육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마 면담 일정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 분야의 신문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주제는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샘플로 시흥산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중해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홈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심지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운영 매뉴얼이 어떻고, 성공 전략이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자료 40여 페이지 자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여러분 원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아,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소셜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흥산업신문에 대한 그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이번에는 경기창업신문에 대한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흥산업신문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렇게 시흥산업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는 그런 시흥산업신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역할을 하든 그런 신문사를 운영해야 지속 가능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인건비는 나와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문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 인건비는 나와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벌 수 있는 구조가 일단 작동이 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뭐 취재하는 방법이나 기사 쓰는 방법들은 사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신문을 맡기로 되면 만약 여러분이 맡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손을 잡으면 그때 그분들에게 별도로 취재를 어떻게 하고 기사를 어떻게 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별도로 다 무료로 교육을 시켜 드릴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채팅창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아까 뭐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름을 썼고요. 이름을 남기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역본부를 맡고 싶은 분들은 그 지역본부를 맡고 싶은 시도 이름이죠. 시도 이름을 쓰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산업신문 시군구 단위의 지역 산업신문을 맡고 싶은 분들은 그 지역 이름을 역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써주셨어요. 남양주시, 구리시, 유성구, 화성시, 그죠? 전주, 청주, 그죠? 송파, 강동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보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분 남았네요. 오늘 작은 신문사 육성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작은 신문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회도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특정 신문사가 이렇게 세밀하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러분 알 기회가 많지 않으신데요. 직접 근무해 보기 전에는 오늘 제가 시흥 산업신문을 샘플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신문사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름 안 써주신 분들이 있으면 이름 써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